대학 입학과 동시에 캠퍼스 커플이 됐다는 이 씨는 남자친구와 7년 동안 교제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던 이 씨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던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고 동거는 두 사람이 만나는 7년간 이어졌습니다. 7년을 동거했지만 구체적인 결혼 약속을 하지는 않았고 대학을 졸업한 두 사람은 결혼이 아닌 이별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헤어진 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고 할 무렵 전 남자친구는 이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데요. 동거를 했다는 이유로 이 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걸까요? 7년 동거 그리고 이별. 제가 참 이런 말씀은 조심스러운데 이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조금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무책임하다. 이 다른 두 사람도 언젠가는 다른 인연을 만날 텐데 만약 각자의 상대가 그걸 용인해줬다면 모를까, 또 고백을 하고 이해해줬다면 모를까, 또 인간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또 없단 말이죠. 아닐 것 같았으면 진작에 좀 빨리 헤어지든가 했었어요. 아무튼 그 얘기는 계속 좀 진행하면서 좀 하기로 하고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이 커플, 이씨 커플 7년 교제하는 동안에 정말 쭉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네, 답변 드리기 전에 양원보 앵커께서는 캠퍼스 커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네,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입학과 동시에 캠퍼스 커플이 됐고 남자친구가 자취하는 방에서 함께 지내는 날이 많아진 건데요. 그러다가 경쟁률이 심한 기숙사 추첨에서 탈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의 집에서 쭉 같이 살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남자친구와 한 집에서 살긴 했지만 남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연애하다 헤어졌다고 생각한 이 씨에게 날아온 소장. 이 씨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원보 앵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김 기자. 학교 앞 자취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네, 이 씨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이 씨의 남자친구는 학교 앞 원룸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둘은 입학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씨가 기숙사 통금 시간에 늦는 날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는 기숙사 추첨에서 이 씨가 탈락하면서 본격적으로 남자친구의 원룸에서 동거하게 된 겁니다. 자, 보통 이게 우리 지금은 아직 학생 신분이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지만 우리 꼭 결혼하는 거야, 졸업하면. 그러면서 했던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동거하면 결혼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 동거 내용이 뭐냐면은 이 여성분이 이 씨가 남자의 원룸에 가서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된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생활비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들어가 사니까 생활비도 반을 내고 또 그리고 뭐 다른 쓰는 것도 반만씩 부담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둘이 동거는 시작된 건 맞아요. 맞는데 예. 그 동거가 계속한 건 아니고 학기 중에는 같이 생활하면서 동거를 했었고 방학이 되면은 각자 집으로 나홀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학기 시작되면 다시 오고 이러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해서 동거한 건 아니고 아마 생활비라든지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같이 있은 마음일 뿐이지 꼭 결혼을 전제로 해서 동거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7년입니다, 동거 생활. 네, 길죠. 그러면 거의 양쪽 부모님도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알죠. 7년 동안 동거를 했다면 상당히 긴 시간이고요. 특히 이제 이 여성, 우리 이 씨 입장에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하고 만난 적도 있고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보냈다고 합니다. 다만 저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우리 이 씨의 부모님하고 뭐 알기는 알지만 따로 뭐 문자 메시지를 한다거나 따로 만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단순한 연애라고 아마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하. 부모님하고까지 만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남자 군대 갔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사회복무요원이었대요. 이제 현역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저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중간에 휴학을 2번 했고 여자친구는 계속 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동거가 시작됐겠습니까? 여성은 바깥에 여성은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었고
남자는 계속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 시점에서는 굉장히 여성이 남성에게 굉장히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그러니까 동거 커플이 아니라 남자는 아직 학생, 여자는 먼저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는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 주도권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주 싸워. 네, 실제로 이 커플도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씨가 직장인이 되면서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야근도 잦은 그런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일하다 보면 남자친구의 연락에 바로바로 답을 하기 어려울 때도 많았고 휴가도 눈치껏 써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생인 남자친구가 보기에는 이런 달라진 생활 패턴을 이해하기 힘들었고 게다가 회식이 잦았기 때문에 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친구와 이 씨는 굉장히 많이 다퉜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돈을 벌고 남성은 학생이고 이거 팀장님 이거 돈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취직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원룸에 생활했었는데 아마 원룸 생활비는 돈을 버는 사람이 내야 되겠죠. 이 씨가 이제 부담을 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당시에는 학교 앞에 있는 원룸이었지만은 회사가 좀 먼 데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볼 때에는 교통비도 많이 들고 출근 거리가 머니까 그 회사 앞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얻고 들어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원룸에 있고 여성은 아파트에 있으니까 잠시 떨어진 상태인데 원룸이라는 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그 남자분이 여성의 아파트로 같이 온 거죠. 그러니까 동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시 또 동거 시작했기 때문에 둘이서 잘 지냈는데 사실은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동상이몽이다. 무슨 얘기냐? 생활 패턴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직장이나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함께 그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조금씩 서로가 감정이 엷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박 변호사님, 그렇죠. 결국 헤어지게 된 겁니다. 7년 만에. 왜 그러냐면 남자친구를 봤을 때 여자 이 씨 입장에서는 한심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취직계도 준비도 잘 안 하고 계속 뭐 게임 했을 겁니다.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죄송합니다. 100% 했을 겁니다. 저도 뭐 고시 공부할 때 게임 많이 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 오랫동안 고시 공부를 했었는데 다 잡았잖아요.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는데 아마 게임 같은 거 하는 모습 보면 도장 깨기 하셨죠 그때? 네, 많이 했습니다. 어. 직장 다니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심스러워 보였을 것 같고요. 또 직장에 다니니까 직장의 어려움을 남자친구를 통해서 조금 보상을 받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이해를 못해요.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래 되니까 둘이가 갈등이 커졌고 결국은 7년 만에 이미 연애 이 동거 생활이 마침표가 찍게 된 겁니다. 예. 자, 7년 동거 끝에 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 지금부터입니다. 소송을 소송. 7년이라는 세월이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힘들 때 자기를 돌봐준 이 씨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자, 들어보십시오. 이제 합의했어요. 우리 헤어져. 딱 완전히 합의했고 헤어졌으면 그다음부터 남남 아닌가요? 그래서 이 씨는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만남을 가질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웠대요. 그래서 소개시켜주는 사람과 한 번 정도 식사도 하고 한 번 정도 만나는 정도 관계가 이제 갓 시작될 즈음에 지금 7년 동안 동거인 이 남성이 이 씨에게 무엇을 보내는가 하면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제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나중에 변호사님 말씀 주시겠지만 이게 과연 사실혼 관계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분명히 합의해서 헤어졌으면 그다음부터 끝나는 거지 우리 헤어지자라고 완벽하게 의사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야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 이 부분이 과연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였다고 인정될 만한 부분이 있었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잠시 떨어져서 시간을 가는다고 생각한 거지 진짜 이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건데요. 게다가 이미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식만 올리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씨 커플이 오랫동안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만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고 혼인 신고는 안 했지만 7년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부부가 다를 게 뭐냐는 게 남자친구의 주장이고요. 하지만 이 씨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했지만
하지만 명절 등 경조사를 챙긴 적은 없고 또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 생활비를 같이 부담하긴 했어도 서로의 경제 상황을 잘 이렇게 속속들이 안 것도 아니고 함께 모은 자산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또 이별 당시에 남자친구는 그냥 몇 가지 옷이랑 신발만 챙겨 나가면 됐을 정도로 그 집은 엄연히 이 씨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남자라는 사람 네네. 진짜 이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A 씨 뭐 해코지라도 하자 하는 심정으로 이러는 건지 뭐 어떻게 보세요? 다시 만나자고 하려면은 설득과 이해를 해야 되지. 소송 준비하는 거는 자기가 헤어진 거는 기존사실을 하고 내가 그동안 드렸던 거 억울하다 싶으니까 피해보상 받으려는 것이지 아마 사랑이 좀 식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승현님, 도대체 저는 오히려 거의 경제적으로 뭐 일방적으로 얹혀 살았던 것 같은데 자기가 뭘 그렇게 피해를 뭐 그럴까요? 좀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근데 이런 이쪽에만 나오면 이제 화가 나는데 아니 저도 똑같은 젠더를 가지고 있지만 이기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여성이 딴 데 가는 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여성한테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경제적 이득은 내가 그 여성한테 어떻게든지 받아내고 이렇게 귀찮게 굴면 너 딴 사람에게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때문에 내가 돌아오는 생각이 아니라 너 딴 데 갈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옵세션하는 약간 좀 이렇게 집착적인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를 따져봐야죠.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박 변호사님, 전 남자친구에게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 이거 뭐 응해줘야 됩니까? 일단 이게 사실혼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거든요. 어허. 사실혼은 누가 봐도 결혼을 했는 혼인한 사이인데 혼인 신고가 안 돼 있을 때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애가 있고 단계별로 보면 연애가 있고 뭐 동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혼이 있고 혼인 신고란 법률이 되는데 지금 사실혼 단계로 보기에는 두 사람 다 알다시피 연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좀 부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부모님을 봤다 해가지고 부부라고 할 수는 없는 뭐 거거든요. 요즘 뭐 호칭도 아마 여보 자기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호칭도 우리 판례상으로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동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프랑스 법제, 특히 유럽에는 이런 제도들이 많습니다. 동거도 보호를 해줘요. 사실혼 같이 똑같이. 유럽 같은 경우는 팍스라고 하는데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동거도 계약의 일종으로 봐가지고 사실혼에 준해서 보호해주고 지금은 아예 그런 동거했던 사람들이 법률로보다 많은 경우도 지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법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이 되긴 어렵고요. 그냥 그 사실혼을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이고 뭐 다른 뭔가 뭐 계약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걸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많은 의견 주고 계시는데 자, 김 기자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많은 가족분들이 남자친구가 너무 찌질하고 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평생 여자에게 빌붙어 살 생각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허. 다만 여자분도 이제 20대 때 동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